이슈 딥다이브,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섣부른 바닥론. 네, 지난 1년간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서 우리 장의 수익률이 거의 최하위권인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도 정말 그 반등이 여의치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에는 또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2%까지 하락을 하면서 6만 원 선 회복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바닥이 언제쯤일까?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비교를 계속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질문을 드려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내려간다면 뭘 사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김시은 팀장님, 삼성전자 바닥론 섣부를까요? 섣부른 건 아니고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를 보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할까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이라고는 이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그거 하나밖에 없냐.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는 SK하이닉스에 좀 뒤처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는 물론 금투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긴 하나, 과연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반도체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반등에 대한 폭을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가 더 빠른 상황들, 그 이유가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의 굉장히 끈끈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젠슨 황이 HBM4에 대해서 SK하이닉스의 조기 출시를 요청을 했고 SK하이닉스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와 젠슨 황에 있어서 SK하이닉스 HB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혹은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다가 코멘트하는 것은 빨리 퀄테스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이렇게 결이 사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급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라는 굉장히 재촉거리는 그런 뉘앙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빨리 퀄테스트라도 해줘봐. 통과를 해줘봐. 이런 뉘앙스여서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밀린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입을 젠슨 황의 입에서 또 나와줬다는 게 좀 점점 벌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삼성전자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는 8단, 12단, 4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HBM3, 8단, 12단, 퀄테스트 아직도 통과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결국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선 퀄테스트가 우선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긴 한데, 다만 이제 정책이 힘을 받는 시기가 있고 힘을 좀 덜 받는 시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좀 우야무야 좀 길었다. 사실 길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으로 떠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국내 투자로 돌아오기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무언가가 큰 메리트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또 주가에 대한 폭발력이 나온다라든지 이러한 메리트가 국내 시장에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억울하게 빠지지 않는 것을 좀 막아준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 해서 무조건 상승할 거야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다시 증가하기 위해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이 있는가 혹은 실적이 있는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8조에서 10조 위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MSCI 신흥국이라고 해서 결국 중국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혹은 다른 국가를 매도하고 그 자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서의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뭐 부양책을 발표했다던가 혹은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남는다던가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대비했을 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내용들밖에 없고 특히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밖에 없기는 한데 다만 저는 이런 구간들이 또 다시 한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대신 분할을 할 때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급 현황을 한 번 더 보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0만 원에 대해서 안착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랐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눌림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 지금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폭발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하이닉스는 눌림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손현우 팀장님은 의견 어떠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섣부른 바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주나 2주 안에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3에서 6개월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4월달, 5월달부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이랑 9월달 초반에 블랙 먼데이가 2번 나왔을 때도 반도체, AI 반도체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홀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0월 초 이후로 확실하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결은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월 초에도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갔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0월 초에도 견고한 이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증명했고 현재까지도 단기적 박스권 부근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에 좀 긴밀한 협력 관계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초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금투세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상승 나온 다음에 단기적 차익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정말 좋은 뉴스를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밸류업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가 없는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렇게 넣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통해 이제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펀드들이 다양하게 인덱스 펀드도 나오고 이제 액티브 펀드 나오는데 어떤 지수에 동일하게 추종하는 펀드사 자산운용사들은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펀드를 만드는데 액티브 펀드는 조금 그 운용자의 색깔을 넣어서 종목을 편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모습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S25 이제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완판됐다라는 뉴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모바일 AP보다는 HBM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게 이 모바일 AP, MX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HBM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반등을 추가 나오고 추가적인 HBM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 3, 4단이라든가 아니면 HBM3 8단 중에 극소 물량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반등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 저가형 GPU에 삼성전자가 만든 HBM 저가 모델은 쓴다라고 했지 그들을 우리 정식 크루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퀄 테스트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땐 삼성전자가 반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고 확실하게 SK하이닉스와의 이 HBM3 기술력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한 3주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손절하는 말씀은 결코 못 드리겠지만 내가 이미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비중은 그대로 홀딩이다.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사셔도 되시고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이나 아니면은 TC 본도 쪽 이제 좀 다체적으로 일간 변동성이 다 다르니까 나의 매매 실력이 맞는 종목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 꼽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우선 전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랑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번갈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만 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한화정밀기계를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TC본더가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서 이 TC본더를 통해서 매출은 없습니다. 계속 이 기술력, 장비 개발을 통해서 이제 비용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확실하게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물론 이 한미 반도체에 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12개월 선행포가 24고 한화 정밀기에 쫓아오기 전까지는 이 TC본도 관련했을 때는 한미반도체 매출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나올 거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는 이유는 조금 새로운 종목을 찾는 걸 수도 있고 좀 부담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HBM 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포가 24는 저는 전혀 부담되는 주가 수익비율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를 권해드리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부터 매매한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바닥 잡았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탑픽은 손여로 팀장이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은 삼성전자 분할 매수 현재도 가능하다. 다만 좀 시간을 두면서 분할 매수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어요. 보수적으로 보면 네. 중국에서 부양책 규모를 보고 네. 접근하셨다. 중국에서 부양책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안 좋죠, 결국. 상대적으로 수급이 다 나가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지수가 눌리게 되는데 지수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눌림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따라서 중국의 부양책 역시도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 장과의 영향력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여로 팀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아직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HBM 퀄 테스트 통과라는 이슈가 반드시 나와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삼성 SDI, SK 아이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하향. 네, 3분기 실적에서 배터리 주식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고요. 목표가도 하향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시은 팀장님. 실적 안 좋았고 업황도 거의 바닥 찍은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절대적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든지 혹은 중립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 혹은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전지 3분기 실적 좋은 기업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2차전지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금투세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서 코스닥 쪽에 대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조금 더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붙어 있긴 한데 결국 저는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강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결국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의 싸움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2차 전지 산업을 버릴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했을 때 IRA 법안 지금 트럼프가 폐지할 수 있을까 결국 수혜를 보고 있는 쪽은 공화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멘트는 강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산업 전체를 버리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지지해주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결국 자기한테 돈을 많이 후원해주는 기업이 테슬라인데 테슬라를 거기에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 중심의 성장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테슬라 밸류체인 혹은 기업들이 조금 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상황 자체는 좀 나름 긍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오늘 갑자기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 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2차 전지가 조금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독일 외에 다양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던가 하는 뉴스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삼성, SDI, SK, ET 목표 주가 하향 아는데 지금 좀 중립 기어를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주제로 잡은 이 두 종목이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음봉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주들 서로 다른 추세를 조금씩은 보여주는 가운데 유독 이 두 가지 종목이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손현호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번 주 이 시간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종목에 대한 시선이 비슷한데 이 시선을 바라보는 투자분들 투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심이 다른 것도 이 대선의 결과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개별 종목도 실적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실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근소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더 잘 나왔어요. 삼성 SDI는 실적 회소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SK오는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바라봤을 때 삼성 SDI도 미국에 연관성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다 미국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의 장점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형 배터리도 많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이 굉장히 둥글둥글합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고 미국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발표함에 따라서 투심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이번 주의 다른 점은 저번 주 우리가 이 이야기 할 때 해리스 후보가 조금 우세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비등비등하지만 트럼프 대선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아무래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선 후보와 친하게 좀 지냈기 때문에 물론 이 IRA의 그 지금 주고 있는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테슬라가 수혜를 입었을 때는 테슬라랑 친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 SDI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삼성 SDI랑 뭐 SK온, SKI 테크놀로지가 이런 시장의 뷰를 보는 거는 한 70%. 그 다음에 이 대선 결과를 앞두고 누가 앞서고 있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좀 30%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오늘 이렇게 낙폭이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음봉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를 둘러싼 오늘의 시세는 아무래도 대선 영향력 30%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떨어질 칼날은 맞는데 칼날이 둥글둥글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한 3일 뒤에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주 화요일 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SKI 테크놀로지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올해 4월부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8주 연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 아니지만 2차 전지도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 전 SK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LG 엔솔이랑 삼성 SDI는 했었고. 근데 SK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종목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께는 상담을 드리겠지만 SK 이 이노베이션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께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이노베이션이나 SK온,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중립보다 조금 못한 의견을 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혹은 전고체 밸류체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는 어쨌든 테슬라 쪽의 밸류체인은 또 시장에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네요. 자,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제2호 인수 추진 해명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여러 단독 보도에 좀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2호에 대한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또 뭐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주가 영향력까지 확인해 볼게요. 김신 팀장님.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항상 이제 본업 외에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주가에 대한 급락이 나오면 결국 이것이 해명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좀 시일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회사 측에서 단독 뉴스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는데 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좀 캐펙스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좀 배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반대로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제 제2호가 인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 측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PCB에 집중된 사업 구조 다각화를 위해서 M&A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제2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CB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유상증자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유상증자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는 코멘트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주식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 혹은 가능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지금 이 좀 노이즈가 끼어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볼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3만 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스페타시스 역시도 3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역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낙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셨는데요. 손일호 팀장님, 이스페타시스 보유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보유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되게 세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보유자 의견은 신규 매수하시려고 하신 분들께 당연히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죠. 보유하신 분들께는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올라올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애널리스트 분의 안위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뉴스를 보고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혹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시장에 나와 있는 지라시라고 부르는 것들의 80% 이상은 사실인 것이 이 정설이고 일단은 이 언론 뉴스를 내고 싶어하는 기자분과 이 언론 뉴스를 내기를 이제 컨펌을 받고 있는 이 자금팀, IR팀 간의 이 어떤 의사소통 시점 타이밍으로 인한 문제는 1년에 몇 번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기냐 아니냐 이러는데 아직도 경영진은 잠깐만 검토 좀 아직 미확정이야 아직 확실하게 못하겠어 이랬는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뉴스를 내놓는 일은 부지기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불확실성 뉴스에 사실로 나오면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고 정말 철회를 하면은 이제 뭐 밑꼬리가 달리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등 이런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그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약간 대변인처럼 그럴 리 없다 사실 무근이다 우리 그렇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아닌 다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최대한 이 주주 가치 희석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는 은행한테 손을 안 벌리기 위함이죠. 은행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자금 조달 방법은 전환사채 아니면 유상증자인데 제3자 유증은 이수 이제 주식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수 그룹 자체도 현금성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전환사채랑 일반 주주 배정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주주 가치 희석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JEO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신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고체 소재 사업과 이 JEO의 CNT 도전지 사업의 이 시너지를 만들게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으로는 이 JEO의 대주주 경영권을 원활하게 갖고 오긴 어렵겠지만 이 JEO의 경영권을 갖고 오기 위한 자금 조달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피해가 없게 마련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를 PCB, MLB로 보신 분들도 보유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하기에는 최근에 6개월 연속 7개월 연속 음봉이 났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타점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분석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